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이 갖고 싶은 직업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직업이죠. 네, 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아이들과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는 또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갖고 싶은 직업 바로 3위, 2위에 이어서 바로 3위에 오른 크리에이터, 다시 말해서 유튜버라는 것이죠. 사실 이 유튜버라는 것을 제가 직업으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취미 삼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경제, 금융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는 돈으로 움직이는 교실 이야기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학급 화폐, 학급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이 경제 금융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강연의 주제인 창의 융합력과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창의 융합력을 갖도록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교사로 지내는 10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시작하게 된 유튜브를 하면서 불과 1개월 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답은 우리 아이들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제 경험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2019학년도에 6학년 아이들과 함께 1년을 생활했습니다. 오랜만에 6학년 담임을 맡게 돼서 긴장도 조금 됐고 나름 열심히 그리고 아이들과 재밌게 1년 동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1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뭘까? 반대로 우리 반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뭘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죠. 얘들아, 선생님이 1년 동안 너희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우리 반의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똑같은 대답을 적어서 내줬더라고요. 그 대답은 바로 민수야라는 답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민수야라는 세 글자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적어낸 내용에 대해서 딱히 반박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 중에 아이들 앞에서 정말 많이 썼던 말이 이 민수야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민수라는 아이는 저희 반에 같이 1년 생활했던 남학생의 이름입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우리 반의 수다쟁이였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친구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라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짝꿍과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뒤에 있는 친구와 그것도 아니면 앞에 있는 친구와 항상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반 전체 친구들이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수의 말들이 수업과 상관 있거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민수가 하는 말들은 수업과는 조금 상관이 없거나 질문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웃기려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진도를 나가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이 민수가 하는 말들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수에게 민수야 조용히 해. 민수야 떠들지 마. 민수야 수업과 관련 있는 얘기만 해. 수업에 집중해. 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민수야 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민수가 수업 중에 하는 말들은 저한테 조금 스트레스를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냈는데 올해 1월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수업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편집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영상에 사용된 말들이 대부분 민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으로 민수를 바라볼 때 민수의 말들은 정말 불필요한 말들, 수업과 상관없는 말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들이었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민수의 말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들, 쓸모있는 말들, 이른바 분량을 뽑아내는 말들이더라고요. 그때 뭔가 머리를 띵 하고 맞은 듯이 깨달음 하나가 들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민수라는 것도, 민수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도, 그리고 민수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도, 심지어 민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도 하나도 바뀐 건 없는데 제가 민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수의 말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바꾸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선 바꾸기는 수업 상황에서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과 하는 활동 중에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대답하는 발표 활동을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외향적 성격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손도 많이 들고요.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로 잘 풀어냅니다. 발표를 할 때 말도 또박또박 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잘 하는 편이죠. 반면에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발표 활동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손을 거의 들지 않거나 1년 동안 아예 발표를 위한 손을 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발표를 하게 돼서 발표를 시켜보면 자신감도 없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죠. 그래서 교사로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내향적 성격의 아이들에게 손 좀 들어, 발표 좀 해, 자신감을 가져, 봐, 발표하면 잘하면서 왜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 바뀔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들은 오히려 위축되고 발표에 자신감을 잃고 발표를 더더욱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일 때 발표를 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발표라는 것, 물론 학교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말 수업에서 하는 활동의 목적이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굳이 말하기로 표현하는 발표가 아니더라도 글쓰기, 글을 쓰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향적 아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쓰기로 한번 표현해보게 해봤죠. 그랬더니 발표와 다르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적어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생각할 시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같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환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환경 설정, 방법 설정은 저의 경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경제, 금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 외에 일반인 분들께 조금 소개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 해보고자 했던 방법이 발표나 강의입니다.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강의나 발표가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두 번째 방법인 글쓰기입니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글로 적어서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주변만 없는 게 아니라 글솜씨도 없는지 이 블로그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블로그도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의 성향에 맞는 방법, 환경을 만나게 됐죠. 바로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유튜브입니다. 제가 하고 있던 활동들을 이런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에게 맞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강의도 한번 해봐도 괜찮겠는데, 글쓰기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생각과 행동을 바꾼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그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2011년도에 처음 신규 발령을 받고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월 달에 중간 발령을 받게 됐고요. 5학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신규 교사이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열정,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같은 게 굉장히 넘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이들을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대하고는 있지만 그 시절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될 정도죠.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을 내가 아이들과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 바꿔놓을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상담도 많이 했고요.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1년 뒤에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아이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스스로 아이들에 대한 배신감이랄까요? 그런 기분도 들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이고 아이들을 매년 만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1년 만에 큰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뒤에 아이들에게는 배신감을, 저에게는 실망감을 느꼈던 거죠. 아이들이 변화하는 속도, 자라는 속도는 아이별로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울 때 하루 이틀 만에 싹을 틔우는 씨앗이 있는 반면 일주일이 지나거나 2주일이 지나서야 싹을 틔우는 씨앗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2주 만에 싹을 틔우는 씨앗을 심어놓고 3일 뒤에 확인해서 싹을 틔우지 않네 생각하고 물을 그만 주거나 흙을 갈아엎어버리면 어떨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씨앗의 종류에 맞게 기다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제 경험들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마치 식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는 내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식물에 맞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수분은 얼마나 줄지, 물은 얼마나 줄지, 그리고 햇빛은 얼마나 쬐게 해줄지, 온도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줄지, 습도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줄지, 그리고 양분, 거름은 어느 종류로 줄지 식물에 맞춰서 그 환경을 설정해 주죠. 그리고 식물이 만약 시들거나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물을 적게 줬나? 햇빛을 더 쬐어줘야 되나? 거름을 더 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식물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원인을 찾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환경 속에서, 정해진 기준 속에서 왜 제대로 자라지 않아? 마치 선인장에게는 물을 이만큼만 주어도 잘 자라는데 장미꽃 너는 왜 선인장이랑 똑같이 물을 줬는데도 제대로 크지 않아?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꽃을 예쁘게 피우는 식물도 있고요. 열매가 맛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도움이 되는 식물, 줄기가 필요한 식물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아이들도 꽃을 예쁘게 피울 아이, 열매를 맛있게 만들어낼 아이, 뿌리가 도움이 될 아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꽃을 예쁘게 피우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였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봐주는 시선을 조금 달리 해주고 아이들의 성격과 성향에 맞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아이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반드시 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고함도 많이 치고 혼도 많이 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혼내기나 고함치기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달리 해주시고 아이들의 개개인에 맞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